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표로입니다. 오늘이 10월 20일입니다. 일요일이네요.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주 원전 관련주가 상당히 강했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 중에서 유망주가 어떤 종목이 있는가를 세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가 10월 넷째 주죠. 넷째 주에 여러분들이 매매할 만한 종목 세 종목을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번 주에도 운수대통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첫 번째 이유로 원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최근 민주당에서 원전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계속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으면서 원전 산업이 성장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와 같이 민주당에서 원전 쪽에 친원전으로 시각이 바뀐다면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원전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영광에서 그 대선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원전 멈출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친원전 쪽으로 출구를 찾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그 설계 수명이 다 된 그 영광의 한빛 원전 1, 2호기를 두고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원전을 가동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계속 가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두면은 이재명 대표가 원전 쪽에 친원전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친원전 쪽으로 돌아서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원전이 다른 전력 생산에 비해서 그 생산량가 싸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지가 원전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재명 대표가 원전 쪽에서 친원전 쪽으로 전하는 이유가 뭔가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2년 정도 지나면 이재명 대표도 차기 대선에 출마를 해야 되죠. 그런데 최근에 세계 주요 기업들이 특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을 보면은 다시 친원전 쪽으로 유턴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도 차기 대선을 위해서 친원전 쪽으로 바뀌고 있지 않냐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당 쪽에서 원전 쪽에 친원전 쪽으로 급선회를 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서 폐기됐던 법안이 하나 있죠. 방사선 폐기물법이라 그러면 되겠죠. 여기는 고준위 방패장법이라고 져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쉽게 방사선 폐기물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 민주당에서 친원전 쪽으로 상당히 인식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죠. 이번 주 정기국회가 언제 끝납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끝납니다. 그럼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이 법안을 그러니까 방사선 폐기물법을 이번에 처리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이와 같이 최근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발목을 잡고 있던 방사선 폐기물법도 처리가 되면은 우리나라 원전주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원전주에 대해서 계속 한번 관심 가지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원전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막당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신재생 쪽에 풍력이나 태양광 가지고 전력을 이용하려고 여러 방안을 강구를 했죠.
근데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지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는 기후 영향을 많이 받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장마가 계속되면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도 바람이 갑자기 불지 않으면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와 같이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온전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금 온전 회사들하고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원자력 없이는 인공산업이 없다. 이게 그만큼 전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앞으로 모든 데이터 센터는 원전을 이용한 전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빅테크 CEO 중에서 원전 쪽에 투자하는 그 회사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소형 원전 기업에 투자를 했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테라파워죠. 그 다음에 최근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오픈 AI 창업자인 샘 울트먼도 소형 원전 쪽에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오클러가 최근 5월 달에 상장을 해가지고 주가가 엄청난 흐름을 보였죠. 이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와 같이 글로벌 빅테크들의 CEO들도 원전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원전 기업들하고 장기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 원전 관련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 관련주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먼저 우리나라가 지금 몇 달 전에 체코 원전 수주를 했죠. 앞으로 제가 본 유럽 쪽에서 우리나라 해운전 수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중동 쪽에서도 지금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국가들이 원전 부활을 할 경우 우리나라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원전 기업들을 이제 주말에 마감한 그 주식들의 주가를 보면요. 제가 누스케일 파워 계속 잘 가고 있죠.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오크로라는 종목이 주말에도 2.5% 정도 올랐죠. 지난주 금요일날 이게 40% 오르고, 지난주 목요일날 40% 오르고, 금요일날도 강세를 보였죠. 그 다음에 컨스텔레이션, 비스텔 에너지, 이것은 센트렉스 에너지 같은 종목도 계속 원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샘 울트먼이죠. 이게 오픈 AI를 창업한 샘 울트먼이 최근 투자한 회사가 오클러라는 회사입니다. 오클러. 이 종목 같은 거 소형 원전하는 회사죠. 금년 여기 보면은 9월 달에 5.3달러 있죠. 지금은 거의 20달러까지 올랐죠. 그렇게 주가가 단기에 한 3배 이상 올랐죠. 이러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최근 오클러가 제일 급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원전 관련주도 보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대표적인 또 원전 한번 보면 비스테라 에너지를 한번 볼까요? 비스테라 에너지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죠. 금년도에 비스테라 에너지 같은 건 연초에 보면은 주가가 얼마였냐면요. 비스테라 에너지가 한번 1월 달에 한번 볼까요? 1월 달에 보면은요, 비스텔 에너지가 보면은 한 40달러 정도 됐죠. 여기 40달러 정도 됐죠. 근데 최근 주가가 얼마큼 올랐습니까? 비스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일 고점은 100달러까지 올랐다가 요즘에는 약간 조정을 보였죠.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금년 들어가지고 원전 관련주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이게 최근에 원전 관련주가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원전 관련주가 앞으로 좀 강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원전 관련주가 갈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원전 관련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를 제가 세 종목을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한테 원전 관련 중에서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BH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내가 BHI는 증권사 여러 증권사 보고서를 중요한 핵심 부분만 여러분 발췌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BHI는 어떤 회사냐면요, 보일러를 주로 만드는 회사죠. 보일러도 보면은 이제 산업용 보일러, 그다음에 HRSG라는 얘기죠. 배열 해수 보일러죠. 이쪽에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BOP라는 것은 원자력 보조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거는 쉽게 말해서 발전용 보일러하고 산업용 보일러하고 원전 보조기를 만드는 업체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매출이 급증을 하고 수주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면 수주 금액이 많이 늘어나냐? 얘들이 발전용 보일러를 만든다 그랬죠. 최근에 이제 발전소가 원래는 석탄 발전소가 주류를 이루었죠. 근데 석탄 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석탄 발전소를 지금 복합 화력 발전소, 이게 복합 가스 발전소로 지금 전환을 시키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석탄 발전소를 복합 가스 발전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배열 해수 보일러라고 그래가지고요, HRSG라고 그러죠. 이 지금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얘는 세계적으로 온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서 세계 이와 같이 발전용 보일러 세계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서 지금 수주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원자력이 있고, 그 다음에 SMR 소형 원전 쪽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소형 원전 쪽에 최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그리고 암모니아, 수소,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혼합, 그러니까 발전용 보일러도 개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연료전지, 그 다음에 수소 이쪽에 연료전지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가가 이제 올해 좀 지지분했던 것이 CB 물량 한 200억 정도 이 전환 물량이 있었는데 이 물량도 다 소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증권사에서 보면은 이 종목이 수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쭉 써놨습니다. 수주가 늘어났고, 만약에 신규 원전이 대형 원전이 수주가 되면 2기당 BHI는 약 1,500억 정도 수주가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써놨네요. 그러면서 산업용 그리고 그 다음에 발전용 보일러 수주가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원전 쪽에 수주도 급증할 것이라는 얘기를 쭉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금년도 실적을 예상치를 보면요, 영업이익이 이번에 금년도에 222억 정도, 한 50%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전용 보일러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전 보조기 쪽에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앞으로 금년도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또 나왔던 것이 지금 이렇게 수주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한 발전용 보일러 수주라는 얘기죠. 한수원, 그 다음에 두산에너지, 그다음에 하나에너지, 그 다음에 일본, 사우디 쪽에서 이와 같이 발전용 보일러 수주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쪽에서 얘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건 그겁니다. 최근에 한손하고 에스팅하우스, 미국의 에스팅하우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죠. 그런데 BHI 같은 경우는 한손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스팅하우스하고도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성장이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 쪽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든가 미국의 에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더라도 BHI는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그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이것이 배열 해수 보일러라는 얘기죠.
참 구조가 복잡하게 생겼죠. 너무 엄청나 크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보일러, 산업용 보일러라는 얘기죠. 이런 보일러, 산업용 보일러가 규모가 좀 적네요. 자, 이 발전용 보일러가 엄청나게 규모가 크네요. 그 다음에 온전 보조기, 여러 가지 보조기를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BHI가 온전 보조기를, 다양한 보조기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BHI가 온전관 렌즈 수혜주라는 얘기죠. 그럼 BHI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관 렌즈 중에서 관심을 갈 종목은 두산 NLP죠. 두산 NLP는 주가가 최근에 이제 두산그룹 구조정 우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원전 수혜주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파운드리 그러면 반도체만 파운드리가 있는 거 아니죠. 그 파운드리라는 것이 공장이죠. 원래 뜻이요. 생산한다는 이야기죠. 제품들을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반도체 쪽에 파운드리 가지고 반도체 용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것을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산 LPT가 앞으로 온전 모든 핵심 기자재 파운드리가 되겠다는, 세계적인 파운드리가 되겠다는 비전을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LPT 같은 경우는 글로벌 소형 모듈 온전 모든 핵심 부품을 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경력과 성장력을 확보하는 기업이고, 이 두산 LPT는 대형 원전, 그다음에 소형 원전의 모든 제품들을 설계하고 만드는 업체다. 세계적인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죠. 이게 온전 산업이 부활하면 가장 수혜로 볼 수 있는 것이 또 두산 NLP라고 보면 되겠죠. 두산 NLP는 쭉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소형 원전 이야기가 나오고, 특히 두산 NLP는 엑스에너지 소형 원전 회사, 미국에 있는 회사죠.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죠. 이 회사의 최근 아마존이 지분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두산 NLP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기도 했죠. 근데 두산 NLP의 지금 가장 큰 약점이 있죠. 불확실성이 하나 남아있죠. 그것이 이제 두산그룹의 구조적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그러면서 지금 사업 구조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분할 합병결이 지금 제대로 지금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감독기관에서 계속 지금 거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두산 NLP는 이번 구조조정이 얼마나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어제 보면은 제가 보면 약간 호재성 기사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금요일날 장 끝나고 1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두산 NLP에게는 주가에 분명히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연금이 두산 그룹의 두산 바켓하고 두산 노보티스 합병에 반대한다는 얘기죠.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합병을 반대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청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두산그룹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합병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합병이 무산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국민연금 이사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두산 지배구조 개편에 이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면은 이번에 두산 이번에 구조조정은 무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산 NLP에 분명히 호재겠죠. 두산의 구조조정의 핵심이 그거죠. 지금 두산 NLP의 자회사로 되어 있는 두산바켓이죠. 두산바켓은 우량 자회사죠. 이 우량 자회사를 이제 두산 NLP에서 띄워가지고 두산 노보티스하고 합병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주들이 뿔나가지고 지금 두산 NLP를 엄청난 매도를 했고 예군들도 매도를 했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두산 그룹의 구조정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결론이 뭡니까? 두산 에너빌티 밑에 있는 두산 바켓을 그대로 보유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NLP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국민연금이 지분 4.5%만 주식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도 두산 합병은 무산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금요일날 장 끝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두산 NFT는 자 월요일날 내일이죠. 강하게 좀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때 채권전을 수주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급등해 좀 빠졌죠. 이때 채권전을 수주할 것으로 좀 예측을 하고 두산그룹에서 그 구조정안을 발표를 했죠. 근데 시장에서는 그 발표하니까 실망감에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지금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상세를 보이다가 금요일 날은 좀 차익 매물이 나면서 조정을 보였지만은 이와 같이 이제 두산그룹의 합병이 무산된다고 하면 저는 두산에너지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산에너지도 계속 관심 가져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전 관련주에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질 종목은 저는 한전기술을 보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은 이제 세계적인 원전을 설계할 수 있고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죠. 그래가지고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이 예상된다는 얘기를 했네요. 3분기 영업이익이 70억 정도 해가지고 작년 대비 33% 증가한다.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해외원전 지금 수주 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소형 모듈 원전 쪽에서 연구과제가 연구를 하면서 연구비를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분기 실적은 양호한데 이제 한전기술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가 해외원전을 수주를 하면 가장 수혜를 먼저 받는 것이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이 이제 수주를 받아오면 설계부터 하죠. 그러니까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것이 한전기술이라는 얘기죠. 특히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 만약에 수주를 해오면 보통 2기 정도를 수주합니다. 한 번 수주하면 2기 정도죠. 그러면 1억 2천억 정도 수주를 한다는 얘기죠. 부분은요. 그러면서 체코 원전에서 1억 2천 정도. 최근 우리나라 신한울 지금 3, 4억이도 하고 있죠. 거기도 한 1억 2천 정도 수주를 하겠죠. 그렇게 이와 같이 이제 대형 원전 쪽에 수주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소형 원전 쪽에 지금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또 수주 금액이 급증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면은 한전기술도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고 주가도 제가 보면은 지금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도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전 쪽에 세 종목을 먼저 이야기 주면은 BHI, 그 다음에 두산에너지,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한전기술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한번 관심 가질 종목 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질 종목은 제가 보면은 이제 SKC를 관심 한번 가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SKC가 잠깐만요. 계속 금호속이하고 코드번호를 내가 잘못 치네요. SKC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기판 쪽이죠. 유리기판 쪽에 성장성이 부각되어 있죠. 아니, 주가가 최근 일주일 빠졌죠. 예, 지난주 계속 빠졌죠. 제가 뭐 21일까지 조정받아가지고 SKC가 내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는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10월 6일부터 한 10월 9일까지인가요? 이 SKC 그 유리기판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죠. 그 미국의 공장을 탐방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 유리기판 공장 탐방을 했는데 최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내년 1분기부터는 양산이 가능하다 그런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SKC 같은 경우는 앞으로 유리기판 쪽에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일주일 조정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SKC가 좀 강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이넥스죠.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 가장 수혜주죠.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바이오 CDMO 업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CDMO가 뭐냐? 이탁성사이라는 얘기죠. 예,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을 실시를 하면은 중국 우시바이오가 그동안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의 이탁 생산, 원료약품을 이탁 생산을 했죠. 그것이 중단되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바이넥스죠. 특히 이제 이 생물보안법이 9월 9일 날이죠. 9월 9일 날 미국의 하원을 통과했고, 이제 연말에 지금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게 지금 상원 통과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넥스 책은 충분하게 조정받았죠. 얘도 거의 한 달 정도 조정받았네요. 제가 보면 이제 바닥치고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바이넥스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관심 갈 종은 BHI 한번 사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BHI 조금 전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주가가 단기 급등을 했죠. 근데 제가 보면 이제 내일 아침에 조정이 나오면은 BHI도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영상들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